어쨌든 진행을 좀 원만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쫙 해서 지사님 보고 1분 남겨놓고 질의해라, 뭐 몇 초 남겨놓고 답변해라 이럴 때 그 답변만 해라.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적당하게 주셔서 답변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화면 띄운 거는 우리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질문이 끝나면 화면을 안 띄운다고 요리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여야 관계없이 의사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예. 네, 저 위원장님, 제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짧은 거 답을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자꾸 방해를 하셔가 못했는데. 도지사님, 예, 이제 우선 예, 도지사님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서 또 답변 시간이 있고요. 오늘 하루가 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 김도읍 의원님이 주변에 안 나오시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김도읍 의원님, 박안주 의원님, 자, 오늘 그 전국의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에서 국민들께 향해서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답변도 그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서로가 다 질문과 답변이 다 그러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진행에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루 종일 경기도 국감을 하진 않습니다. 경기도 국감은 여야 합의에 따라서 7분, 5분으로 질의를 하고요. 오후 저녁 때쯤에는 경기 남부와 북부 경찰청 국감이 있습니다. 국민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남부, 북부 경찰청 국감이 좀 짧아지는 한계는 있겠으나 오늘 진행은 6시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 경찰청 국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부산 남구 갑의 박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수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 당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고 하는 일부 민간인들이 무려 8,500억을 헤쳐먹은 이 사건의 운명의 날이 2015년 5월 29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9일이 무슨 날이냐? 성남의뜰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날입니다. 이사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이런 너무 엉터리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기본 틀, 누가 얼마를 먹을 것인지, 국민들이 어려워하시는 보통주와 우선주는 어떻게 되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얼마를 먹을 것인지 하는 것들이 결정된 날입니다. 그때 이사회 의사록 속기록 한번 보시죠. 자, 변호사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회의할 때까지 변호사 의견이 안 와서 금일 16시까지 최종 의견서 받기로 했다. 그 다음에 해박사는 언제 나눠줬냐면 회의 당일날 그 자리에서 나눠줬습니다. 해박사안이 대회 비이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을 맡으신 분이 사회이사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수천억 원이 결국 8,500억이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서류 하나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다는 건 이 사회에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우려를 합니다. 이건 전 전형적인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 보고서도 보지 아니하고 당일날 나눠주고 그대로 결정을 밀어붙여서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을까요? 유동규, 김문기 등 이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지사님 당시 시장이셨는데 이 사건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어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주협약이 이루어졌고 주주협약 내용에는 우선주와 보통주가 나눠져서 못 가져가고 이런 내용들 지금 문제된 거 전부 다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지시한 사항은 이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성남도시공사. 제 질문은 보고를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입니다. 심플합니다. 보고 내용을 특정을 해주면 제가 그 특정된 보고를 받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계속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이 지사님이 10번의 보고를 이 사건 관련해서 받았는데 5월 29일 날 도계공 이사회가 있을 때는 이 중요한 이사회가 있는데 그 전이나 후에
보고받으신 문서를 성남시가 제출하지 않고 있거나 보고를 못 받으셨거나 아니면 쪽지 보고만 받고 공식 문서가 없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특검을 하면 다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도개공 설명을 이사회 한번 드릴까요? 뭐 아까 질문에 대한 답에 간단하게 일부인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여기 보신 대로 그 도시공사에 이 사업을 2013년 3월에 통째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이 직할하려고 하다가 그건 공공개발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합동. 자, 지사님 아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A를 물으면 A 답 좀 A 답을 하는 중이잖아요. 시간만 자꾸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답해 주십시오. 2013년 3월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답해 그분들이 한 주시고요. 거고. 제 질문 시간 잡아먹지 마시고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부 다음 장 진행은 제가 슬라이드 보고받지 보여주세요. 못했어요. 자, 지사님 100만 원 드는 보도블록도 시장 결제는 없이는 안 된다고 SNS에 올리셨는데 1조 5천억짜리 대장동 개발을 지금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 아니, 말씀하시면 세부 얘기가 안 보고는- 되는 것이죠. 세부 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세부 보고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결정된 게 5월 29일입니다. 자, 글쎄, 질문 뭐 계속 답할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예. 드릴 텐데. 제 답할 시간은 끝나고 드립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좌진상 우동규 제가 그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그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유동규 씨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은 유동규 씨는 측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부사는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도시공사 이외에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1호로 임명하신 산하기관이 유동규 씨입니다. 이때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유동규의 이력서를 보내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경기공사 사장하라고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증언도 있고 여기 증거자료인 유동규 사장에 대한 이력서가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또 석사 논문을 이분이 썼는데 지사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의 감사는 아주 가까운 가족, 친척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지사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재판에 나가서 증언도 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많은데 모른다고 하시니까 측근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측근이 아닌데 이분이 지금 8억을 받은 걸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700억을 받았다고 하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에 만에 하나 혹시나 대통령이 되시면 측근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사면은 안 하시겠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부패사범을 사면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정진상 씨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정책실장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분은 예. 그러면 네.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그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자,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 정도 답변하시면 국민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적 질문을 하시는 건 옳지 않죠. 예. 저 답변은 기회 있으니까 다음 네, 또 네.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씨는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렇고 나도 그 사람 모른다면 거짓말인 거지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3년 정도 살다 나오겠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 잘 아십니까? 김만배 씨는 뭐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그 저를 인터뷰한 일이 있어서 예, 이분도 징역하면 무기징역 갈 텐데 저 특별 사면 안 하시겠죠? 그거 다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 당연히 오후에 절대 안 계속해서 되죠. 질의하겠습니다. 엄벌해야죠. 예, 박수영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좀 설명할 예, 기회를 간단히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주십시오. 좋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그 아까 이제 보고 받았냐 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설계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설계는 어떻게 하면 민간에게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로 환수하느냐를 설계했는데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 위례 신도시 경험상 1,100억 원을 남는다고 해서 저희가 5% 투자하고 50%를 받기로 했는데 이익에 1,100억 원이 줄어서 나중에 300억 돼가지고 150억 받고 말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비용 부풀리기와 부정거래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고정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 이게 첫 번째 그 지침이었고, 두 번째는 공개 경쟁을 반드시 시켜라. 세 번째로 건설사가 들어오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같은 데 배제하고 반드시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해라. 네 번째로는 먹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소전하에 부재소 특약을 해라. 다섯 번째, 청렴 서약을 받아가지고 부정거래 흔적이 발생되면 무조건 협약을 해지하고 100%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이렇게 하라는 게 제 설계였고요. 그 안에서 네, 아니 그 답변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답변 드리는 중이잖아요. 아니 왜 보고를 했는지를 예, 빨리 의원님 진행을 해야 답변도 자꾸 빨리 끝날 것 막는다고 같습니다. 예, 간단히 해주십시오. 일방적으로 예. 주장하신다고 그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지침을 도시개발사업단과 도시공사 합동회의를 통해서 몇 차례 제가 강조한 일이 있고, 이 사업을 통째로 위탁을 하면서 일부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SPC 만들어라, 출자법인 만들어라가 뭐 바뀌었다는데 같은 말이고요. 민간에 절대 허용하지 마라. 그리고 통째로 넘겼기 때문에 사실 세부 업무는 저희가 보고받을 이유가 없고 대체적인 결론만 받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이런 쪽을 통해 받은 보고의 내용은 3개 금융기관이 응했다. 그중에 1,800억짜리 임대아파트 부지와 1공단 공사 비용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게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얘기 정도를 보고받은 것이지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할 이유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예, 답변 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광산구 을의 민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사님 애 많이 쓰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신 것도 축하드리고요. 지금 한참 선거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책임감 때문에 또 도민들하고 약속 때문에 이렇게 국감 증인으로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지사님 요즘 많이 답답하고 그러시죠? 아무래도 그 본질과 줄기를 빼고 지역 말단을 가지고 왜곡하고 가짜 뉴스도 많고 이런 정치적 공세도 많아서 힘들긴 하지만 저는 결국 국민들께서 이 본질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 국감을 통해서 그런 본질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국감이 시작된 이래 제가 이 사건 터진 이래 줄곧 주장을 했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지자체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모두가 압니다. 이 개발 사업의 구조와 본질상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팩트가 드러날수록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창조적인 정책 성과와 추진력, 유능함과 청렴함 같은 이재명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이 비리와 부패의 주역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그분도 저는 그들 중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폭로가 됐는데 여기에도 다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돈 먹은 자가 범인입니다. 돈의 흐름을 쫓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쪽에 틀림없이 범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지사님께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국감에 나온다고 하니까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 분이 성남 대장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의 본질이라는 이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드릴 텐데요. 이 신문사의 부동산 연구소장을 맡고 있기도 한 당모 기자인데 이 사건이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 엉뚱하게 흐르고 답답해서 그냥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16개 항목으로 구성한 보고서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취재해온 경험과 양심에 따라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 5쪽짜리 보고서에 1, 4, 8, 9, 10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이 소장은 대한민국 최고 최상의 역대급 성공 사례다. 이 사안의 본질은 화천대유의 부도덕성 때문이다. 이재명과 연계시키려고 하겠지만 안 될 거다. 성남시는 민간 파트너의 부정 비리에 연루되고 싶어도 연루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화천대유 부정한 청탁, 로비, 뇌물공여 등은 그들의 부정 비리일 뿐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히고 처벌하면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고서는요? 제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명확하게 진상을 보여줍니다.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이걸 다 가졌을 텐데 제가 이걸 다 뺏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가 원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공공개발, 민간개발을 섞긴 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압도적 고액을 저희가 환수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가졌잖아요. 다행히 부동산 값이 갑자기 오르면서 이만큼 늘어나서 이걸 네. 나눠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네네. 저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많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그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김만배 씨하고 그 화천대유 사장을 제가 처음 그 법정에서 제가 공직선거 위반 재판 받으면서 만났는데 그때 저보고 1,100억을 추가 부담시켜서 자기들은 공산당이라고 사실은 욕했다. 이거 사실 더 심한 말을 했는 건데요. 그리고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거 이해관계자들이 다 국민의힘에 가까운 소위 보수 야당에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돈을 주거나 이익을 줬으면 저를 가만뒀겠습니까? 지사님, 제가 이 보고서가 왜 타당한지를 네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시장님 이전에 민선 성남시장들이 모두 구속됐었죠. 네, 예. 그런데 다르죠, 지금. 아주 네. 청렴하게 해오셨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비리에 엮인 그런 전인들하고 다르게 그 부동산 투기 세력과 싸워서 5천억이 넘는 개발 이 공익 환수를 해내셨죠. 그래서 역대급 최고 성과라고 하는 아까 그 부동산 연구소장의 표현이 맞는 거죠? 제가 5,500억이 아니고 7,200억인가까지 예. 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환수한 게 그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국민의힘 토건비리 카르텔하고 이재명 시장이 사투를 벌였고 거기 나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대장동에서 한탕 해보려던 그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과 싸우느라고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그분도 아마 그들 중에 있어야 맞겠죠? 당연하지요. 만약에 예. 제가 저기 소유자면 예. 왜 그러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냥 설계를 다 허가해줘 버리고 추가 예. 환수도 하지 말고 부산 LCT 있지 않습니까? LCT는 100%다 민간업자가 다 가졌는데 거기는 시 돈으로 기반 시설까지 해줬잖아요. 1,000억 원. 그러니까 그분은 그쪽에 있는 게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설계 안에 설계가 있는데 공공이익 그 개발이익 환수 설계하고 그다음에 도둑 설계가 있다고 제가 줄곧차게 지금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 보고 자, 아주 이 기발하다고 대목이 생각했습니다. 중요한데요. 이 개발이익 환수 설계는 성남시장으로서 지사님이 하신 게 맞죠? 네, 공공 환수 설계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도둑 설계에 성남시장으로서 관여한 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개입하면 직권남용이죠. 자, 이게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 일부러 그렇게 방해하지 마시고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백혜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있는데 정영학인가 무슨 우긴가 하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토건 세력 배제가 이재명 시장의 방침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뒤에 철저히 숨었다.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이 얘기했고요. 도둑 설계에 티끌만큼도 관여한 적이 없고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삼중 장막 뒤에 숨었는데 예. 첫째는 은행 뒤에 숨었고 두 번째는 금전신탁 SK 뒤에 숨었고 SK 안에서도 특정 금전신탁이라고 하는 세 예, 번째. 지사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 도둑 설계의 주역 가운데 하나 있을 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심지어 화천대유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공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마저도 저 보시는 대로 이재명 지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세요. 있을 턱 없지. 왜냐하면 전부 자금이 어쩌고저쩌고 이재명 지사 싫지만 엎어씌우면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부의 구조와 본질상 그 도둑 설계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 엎어씌우려고 할까? 그 이유가 뭔지 네. 느낌을 이렇게 분석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제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엄청난 개발 이익을 100% 민간에 주자고 한 게 국민의힘의 공식 당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동생이 돈 받고 뇌물 받고 감옥 갔습니다. LH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압력 때문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포기해서 이거 다 민간이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공공개발하셔서 다 환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막은 게 이들이고 이 중에 예를 들면 이 개발 이익을 일부 취득한 뒤에 이걸 누가 나눠 가질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정영학인가 이분이 얘기한 것 같은데 자기들은 토건 세력 배제 방침을 이재명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이 문제 아닙니까? 돈. 이 이익을 누가 가졌느냐? 다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예를 든다면 제가 마을 동네 모습 입장에서 도둑대들이 와서 막 마을 물건을 훔쳐가길래 제가 몇 사람 조직해가지고 그중에 뺏으러 가서 다 뺏어 오려고 했는데 이거를 못 뺏게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방해한 사람 때문에 저희가 70%든 50%, 60%밖에 못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 왜 그거 다 못 뺏어 왔어?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도둑이 몽둥이를 든 꼴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꾸 여러 말씀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요. 첫 번째는 제가 인사권자 입장에서 이 도둑들의 물건을 되찾아오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그중에 일부가 저의 기대와 저의 요청을 반해서 일종의 도둑들과 연합을 했을 거라는 지금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제가 인사 잘못한 거 또 제가 지휘하고 있는 직원 일부들이 오염이 돼서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집값 때문에 고통받고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일할 맛 안 나고 소외감, 배제감 느끼고 분노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걸 막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지만 어쨌든 100% 이렇게 환수하지 못한 거는 저의 부족함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제도적 한계,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공공개발을 못하는 문제, 국민의힘이 방해해서 공공개발을 못하는 문제 이런 제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것도 극복하고 제가 100% 환수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을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막아서 공공개발을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제도도 만들고 또 앞으로 개발이 완전 환수도 해서 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병의 김용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판 의원입니다. 경기도는 16조가 넘는 막대한 국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과 직원들의 철학과 품성을 살펴보는 것은 국정감사위원회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도청 공무원들이 조폭과 부적절한 뇌물 거래했다 그러면은 이러면 징계 대상이죠.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폭과 부적절한 거래를 한 것이 밝혀졌다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징계 대상일 것이고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박용수 씨인데 아는 분 맞습니까? 성남시 1, 2, 3대 의원하고 시의원 출마하시는 분 같습니다. 예, 부의장도 했고 그렇습니다. 친박인대 소속으로 국회의원에도 출마한 적이 있죠.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박용수 씨 아들인 박철민 씨인데 압니까 모릅니까? 글쎄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코마트레이드 대표도 이준석 씨인데 이분은 아시겠죠? 제가 사진을 찍어준 일이 있습니다. 아, 예, 만다는 뜻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관로하는 이태호 씨인데 아십니까? 저는 시장실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 사진을 저걸 압니까 찍어줬습니다. 모릅니까? 그 단말하세요. 당연히 그 앞에 있으니까 알지요. 아, 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선거 자, 됐습니다. 할 때, 나중에 네. 질의할 테니 그때 답변하시면 돼요. 본인이 언급한 박철민, 이준석, 이태호는 모두
국제 마피아 소속 핵심 조직원들이고 이준석, 박철민은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의 대표와 핵심 직원이었습니다. 자, 도표도 나오죠. 자, 지사께서는 장영하 변호사 아시나요? 네, 알죠. 저에 예, 대해서 예. 별로 감정이 자, 안 좋은 제가 분이십니다. 장영하 변호사에게 며칠 전 전화를 했습니다. 국감에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협조를 좀 해달라 부탁했죠. 마침 이 장 변호사께서는 최근에 그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이며 코마 트레이드의 직원이었던 박철민의 요청에 의해서 변호인 접견했습니다. 그로부터 공익 제보를 받았고 본위원에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철민 씨는 과거 국제 마피아파 일원이었지만 조직을 탈퇴해서 조폭 45물 건거하는데 경찰서에 적극 협조했던 사람입니다. 저 나오죠? 자, 박철민 씨는 진술서, 사실 확인서, 공익 제보서 등 3종 총 17쪽 분량을 제보했는데 모두 금년 10월 4일, 6일, 9일 최근에 작성한 것입니다. 이 중 진술서와 사실 확인서는 원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원본이고 공익 제보서만 사본을 받았습니다. 자, 사실 확인서를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질의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약 12년간 국제 마피아파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관계는 2007년 이전부터 국제 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과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 관계가 있어 왔고 수천 개의 사건 중 하나뿐이라고 대답을 회피하지만 유착 관계에 있어서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그런 공생관계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폭력 조직인 저희 국제 마피아파와 유대관계를 가졌고 이재명 시장 선거 당시 아까 사진 보인 이태호 국제 마피아파 큰형님이 합류하게 되면서 인연은 더 깊어졌고 태호 형님이 이재명 시장을 밀어라 라고 밑에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했고 준석 형님을 이준석을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재명 지사와 연결을 시켜준 것도 이태호 형님입니다. 태호 형님은 당시에 이준석 형님이 불법 도박 사이트로 큰 돈을 벌었고 이 사실을 알고 이재명 도지사의 스폰이 되어주라고 하였고 이재명 도지사는 코마 트레이드가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주었고 국제 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을 코마 트레이드 계열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시켜놓고 월급을 주기도 했으며 코마 트레이드는 국제파 조직원 소굴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구단주로 있는 FC 성남에 코마 트레이드가 후원 협약을 하여 합법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돈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설계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진술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코마 트레이드는 직원들도 모두 국제 마피아파 현역 조직원들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리, 팀장으로 일을 하였으며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이재명 지사는 조건에 부합하진 회사를 성남시 우수기업으로 표창하고 선정의 특혜를 주고 건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제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다른 별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챙겼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 마피아파 수계급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 마피아와의 유착 관계가 긴밀합니다.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일 경우 저 박철민이 허위 사실 유포죄로 처벌받겠으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겠습니다. 이상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대장동과 조폭과의 관계 등 지사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게 허언증이 있어서 허위 진술이라고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위원회 볼 때 박철민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공익 제보한 그 비장함이 있어 진정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본위원은 이 코마 트레이드 게이트라고 부르기 쉽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서에는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 하는데 도뭉지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십시오. 네, 이게 녹음은 도뭉지입니다. 상의를 좀 했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네, 한번 들어보시죠. 녹음이 아닙니다. 네, 네. 녹음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직접 이 박철민 씨가 현금 1억 5천을 주고 친구도 줬다고 합니다. 특히 진짜 문제는 코마트레이드에서는 이 이사의 측근 계좌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증거할 수 있는 통장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제가 답을 공익조항이 드릴까요? 다 들어보세요. 공익제보한 박철민 씨도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장영하 변호사도 국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지사께서 한 점 부끄러움이 당당하다면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그럼 특검에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된다고 예, 우선 요 질의하셨고 네, 그래서 네, 일정 정도 시간은 좀 이렇게 확보해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은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일단 결론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2010년에 그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2012년부터 무슨 종북몰이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고 제가 근무기간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수사, 조사, 감사, 압수수색을 당했더군요.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2016년에는 성남시 복지정책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이제 충돌이 발생하면서 제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런 게 비슷한 거라도 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뭐 그 원하든 안 하든 수사를 하면 당연히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 의무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이게 이런 정말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 예. 좀 존경하는 조용히 김도우 해주십시오. 의원님, 예, 답변하십시오. 예. 의원님 저한테도 답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기자회견 하시면 하시는 거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제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만약에 아까 보니까 뭐 내용이 아주 재미있던데 뭐 현금으로 준 것도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나머지는 수표로 줬다 이런 뜻 같은데 그거 쉽게 확인되겠네요. 그리고 자 의원님 예,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예. 답을 좀 드릴게요. 자꾸 무슨 학예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활용해서 이 명백한 허위 사실들을 제시해 가지고 명예훼손하고 선거에 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 사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당연히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건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김영판 의원님. 그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저한테 좀 심하게 좀 하셨던 거 또 그렇다고 제가 또 심하게 한 거 제가 유감 표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회의원이시더라도 개인의 명예에 관한 또 저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는 소위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자필 확인서가 있는데 이거 지금 원본입니다. 원본. 네. 예, 정리하셨습니까? 네. 예. 네, 네. 자, 오늘은 의원님 좀 기자회견 같은 걸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경기도 국정감사 날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경기도 국정감사 날입니다. 국가에서 지원된 예산과 국가 사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연수구갑의 박찬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찬대 의원입니다.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좀 분위기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전직 강사로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질의의 내용을 보니까 전직 작가로 나가셔도 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특정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바로 우리 지역구 옆에 갑자기 안상수 후보와 윤상현 후보 사이에 있었던 한바왕 유상봉과 관련되었던 뭐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고요. 얼마 전에 아들이 50억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의원직 사퇴하고 있었던 곽상도 의원이 관여했었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진실은 드러나게 될 텐데요. 네. 예, 아무튼 좀 우리 행안위 분위기 익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뭐 택도 없는 의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다. 뭐 혹시 특혜 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에 분명하게 배점들이 1000점에 나눠서 있습니다. 하루 만에 선정할 수도 있고요. 보통 1박 2일 정도면은 충분히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국토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을 때 1박 2일 이상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쪽 업계의 상식을 전혀 모르는 다른 쪽 업계의 상식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AMC가 막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거 혹시 무슨 특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PFV 즉 부동산 등 파이낸싱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지는 회사는 법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이 됩니다. 자금 집행이라든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자산관리 회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오래된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PFV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관리 회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업체가 이 큰 사업을 한단 말이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혀 업계의 상식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577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자본 수익률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많은 국민들을 의혹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업계는요.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기자본 수익률보다 1조 5천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얼마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냐. ROI라든가 ROA 또는 매출액 총이익률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따지고 있거든요. 서로 생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무리스럽게 넣기 때문에 이쪽의 상식이라든가 기본적인 내용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여러 토론회를 가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좌절시킬까 걱정스러워서 웃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 사업자를 구성을 할 때 콘소시엄을 구성을 하는데 의외로 건설사가 빠져 있어요. 네. 보통 대규모의 부동산 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누군가 돈을 대야 되고 보증도 해야 되고 기초 사업비도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건설사가 빠져 있고 금융사 위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은 처음에 시장님이실 때 처음에 이런 공공이익 환수 설계를 하시는 단계에서 왜 고려하셨는지 한번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실제 사례로 보면 그 베곤밸리라고 하는 데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했는데 건설사들이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됐고요. 거기다가 결국은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의왕시가 재정 보증을 사실상 하는 상황까지 가서 지금은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원래 2,650억이 남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이전에 저도 위례 신도시 사업도 해봤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자금 조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일부러 금융사 중심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부동산 PF의 핵심은 돈 조달 아닙니까? 근데 건설사들은 불확실하고 대형 금융사업 위주로 하게 된 거는 안정성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 그렇죠. 아까 뭐 자기자본 수익률이 이쪽 업계에서는 큰 의미를 못 갖는다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50억의 자본금이라든가 뭐 1,000만 원, 5천만 원의 자본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1조 5천억 상당의 이 사업비 중에서 얼마의 PF를 일으킬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성남의 사실은 사업 파트너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AMC가 아니고 금융기관 콘소시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별 회사들이 했다면 아마 선정 못 됐을 겁니다. 개별 회사의 비중이 높다든지 했으면 아마 심사에 탈락했을 가능성이 많고 대형 금융사 그중에서도 실적 있는 대형 금융사가 많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된 건데 그 개발업자들은 그 1% 지분, 6% 지분 뒤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내부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는 은행들이 수천억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익 배분을 얼마나 받을지 하는 것은 투자하는 은행과 거기 참여사, 주관사 여기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나은행 그룹이 왜 이렇게 개발 이익의 대부분을 특정 소수가 갖게 설계했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사업의 파트너가 화천대유였나요? 아니면 하나금융 콘소시엄이었나요? 하나금융 컨소시엄이죠. 거의 주관사 회사도 하나은행이었죠. 주관사가 하나은행이고 거기 참여사들도 하나그룹 관계사들이고 그 SK증권이 뭐 보니까 나중에 보면 6%, 화천대유는 0.9%인가 1%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분배 구조는 의결권 기준으로 해서는 50대 50으로 나눈 거고요. 그 50대 안에서 금융기관들은 43%를 가지고 있고 금융기관을 제외한 민간 투자자는 7%를 갖고 있는데 결국 50%의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서 얼마의 배당을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지금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례 신도시는 저희가 5%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1,100억 원에 550억을 배당받기로 약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비율로 약정하는 바람에 비용을 부풀려서 결국 나중에 300억밖에 안 남았다. 이러는 바람에 저희가 150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5% 투자하고 50%를 받은 거죠. 아까도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50% 플러스 1주인데 처음 계획은 이렇게 71%를 저희가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비율하고 이익 배당 비율은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있는 부분인데 고정으로 하지 않고 왜 비율로 하지 않고 왜 고정으로 했느냐? 비율로 하면 건설사들이 비용을 부풀리거나 대출 자금의 이자를 부풀리는 건 약정하면 됩니다. 1년에 이자를 50% 뭐 30%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수수료 이런 걸 막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비도 평당 500만 원인데 700만 원 계약했다고 그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을 다 빼면 사실 이익을 제로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 이익을 하게 했던 겁니다. 네. 예,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여야 의원님들과 간사님들과 좀 상의를 했는데요. 오영훈 의원님, 서범수 의원님하고 오전 질의는 박완주 의원님은 오후에 첫 질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시 의뢰 오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을 출신 오영훈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선출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 정책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핵심 공약으로 주장을 해왔고 여전히 이제 그런 입장이 변치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의 기본적인 신념은 미래에 이제 그 인공지능 사회로 이제 전환될 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선순환하게 하기 위해서도 또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저는 기본소득이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 네. 다만
지금 당장은 재정 여력이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좀 부분적으로 네, 소액으로 좋습니다. 시행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자 이런 게 제 예. 입장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2023년은 청년을 제외한 국민께 연 25만 원, 청년에게는 연 125만 원, 2024년 이후에는 청년 제외한 국민에게는 100만 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분들에게는 어떤 소득 수준이나 재산의 정도, 뭐 취업의 상태, 뭐 근로 이사와 구직 여부 등을 이제 확인하지 않고 다 같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예, 기본소득의 개념이죠. 좋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당의 정강 정책과 당원 총칙에 보면 보편적 복지 체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형 기조, 정책 기조 자체가 네.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득 수준이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필요가 있었을 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인 것이죠. 그러면 이 작동 원리, 기본소득의 작동 원리와 보편적 복지의 작동 원리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 상충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기본소득의 정책의 우리 당의 정강 정책과 당원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부합되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약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의 의견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 복지를 한다고 하는 게 보편 복지 이외의 일체의 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첫째 아닐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편 복지의 개념 중에는 기본소득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재벌 손자도 받지 않습니까? 아동수당도 마찬가지고 청년수당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플러스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얹어서 가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편복지를 당연히 확대해야 되고 이제 기본소득은 보편복지라고 볼 수도 있고 경제정책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이제 복합성이 있는 거죠. 네, 그 작동 원리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어렵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당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비한 점이 있는지 또 조정을 해야 될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보의 공약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당의 후보의 공약도 있는 것이고, 당의 공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뭘 하나 정했다고 해서 그거를 뭐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어쨌든 않습니다. 의견을 좀 좁혀가야 된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뭐 의견 나누고 또 실현 가능한 방안들 그걸 찾아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당의 그 후보셨던 이낙연 후보께서 아마 당 대표 시절에 신복지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뭐 훌륭한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돌봄, 의료, 주거, 고용, 교육문화, 환경 안전 분야의 이제 주거 기준 기준 자체를 이제 상향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신복지 정책은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그 전 대표님만의 공약이 아니고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력해서 만든 정책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실은 거의 이제 당의 정책이기도 했고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재원 조달에 대해서 고려할 점들이 없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고 저는 그래서 기본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거기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좀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 이게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했던 코로나19 발생이 지역별 경제 성장률에 미친 영향입니다. 다행히 경기도가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을 냈죠. 그렇지만 제주, 인천, 울산, 충북 등이 이제 가장 안 좋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서울 수도권이 이제 좋은 상황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보시면 지방세 증가율을 보면
이 상황이 안 좋았던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았던 곳에 지방세 증가율도 여전히 낮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죠. 네.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게 지역별 지방 교부세 증가율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방은 낮고 수도권은 또 높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을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네, 다음,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즉 지역별 이전 재원 증가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지방세 증가율도 낮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가장 큰 폭이 확대되었던, 예를 들어서 제주나 울산 이쪽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차지하게 되고, 서울은 64.9% 증가, 경기는 52.3% 증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과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 지역별 이전 재원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네. 대안에 대해서 네.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우리 오영훈 의원님께서 제주 출신이시고 또 제주가 최근에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아마 균형 발전 문제에 관심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전국 순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가장 그 현지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이 같이 좀 살자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경기도 국감으로 와 계시지만 경기도가 약간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는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1년에 인구가 18만 명씩 늘어납니다. 엄청난 대규모 시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기반시설 부담 때문에 고통이 크죠. 그래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재원의 재분배라든지 아니면 SOC 구축이라든지 또는 정책적 배려에 있어서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나 또 가산점, 특별한 배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투자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발전 자체를 가로막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의 주요 역할이 공정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도 지역과 지역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방에 대한 또 지역에 대한 투자나 정책 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약간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오영훈 의원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지사께서도 많이 생각하시고 또 실천해 주실 것을 그 위원장으로서 또 요구드리겠습니다. 못 들으셨죠? 지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네, 오영훈 의원님이 이번 네. 국정감사 내내 네.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가봐야 1시간 비행기 타면 가는 곳인데 이렇게 천지 차이. 저희가 금요일은 전남에 다녀왔고 신안에 있는 섬까지 다녀왔는데요. 그런 섬들이 국가 성장 동력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야 없이 국회와 정부가 같이 전국의 제대로 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예산부 배분을 좀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설계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오늘 그 오전 질의에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울산 울주군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범수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영화 한 프로 보고 가시죠. 잠시만 스톱. 예. 박성배가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성남시는 대장동을 신흥동 잠시만 스톱. 영상이 나오는데. 박성배가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성남시는 대장동을 신흥동 1공단 부지와 결합하고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이거보다가 뭐를 해갖고 대비를 나도 그러고 싶어. 당장 자금 200개만 있으면 바로 찔러볼 수 있어. 나도.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성남시는 대장동을 신흥동 1공단 부지와 결합하고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그거보다가 뭐를 해갖고 대비를 나도 그러고 싶어. 당장 자금 200개만 있으면 바로 찔러볼 수 있어 나도.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자, 기획부장에 됐습니다.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됐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시는 분이 이재명 지사님이시고 또 실무자는 유동규다. 뭐 타다하게 그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장동 게이트 잠시만요. 제가 질문 안 했어요. 아닙니다. 잠시만요. 질문 안 했습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이 아닌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장동을 설계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건 아니죠. 말씀 계속하세요. 그럼. 말씀하세요. 본인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서 왜 저 의원 질의하는 걸 가로막아요? 사실관계를 분명해야지. 아니 사실관계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잠시만. 예. 제 질문입니다. 제 질문. 예, 저기 도지사님 또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 다시 조정해.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우리 말씀하시죠. 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시간 다시 조정해 주십시오. 여기서 시작했어요. 말씀하세요. 아까 여기서 시작. 아니요, 다시 조정하세요. 자, 가셔요.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자, 요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천하동인. 저는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 딴 거는 뭐 설계를 했니 안 했니 뭐 물론 뭐 안 한다고 하시죠. 저희들이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 천하동인 1호에서 7호 이 민간업자들이 도대체 어떤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야 1억을 투자를 해서 1,208억, 1,200억을 갖고 가느냐. 그리고 그 대부분의 민간업체의 등분상 대표나 실소유주 보면 전부 우리 그분이나 또는 초기 민간 개발을 추진했던 업자들입니다. 지사님,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왜 제약시합니까? 불로소득으로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껐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LA 투기 사건으로 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또 이걸로 인해서 분노를 넘어서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자는 사실은 우리 지사님 아니십니까? 이 국민들의 좌절감, 상실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한 말씀 해보시죠. 네, 그래서 의원님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현실 정치 권력 구도 때문에 실제로 아니 이 부분에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국민들께 사과 말씀이라도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아니 의원님. 말씀만 대답만 하세요. 아니 한 30초만 주세요. 아니 30초. 자, 제 이야기에 대답만 하세요.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도적인 한계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실적 지사님. 한계 때문에 100%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겁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됐습니다. 점도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분노감을 자아하고 좌절감을 갖게 했다면 결과론적으로 내 책임이다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 큰 정치인이 안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실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리인 모습들끼리 잘못했으니까.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됐죠. 맞습니다. 예, 그만. 제가 답을 하는데 국민을 대표하신다지만 이 일을 방해한 당사자이기도 하죠. 진행을 좀 바로 합시다. 아니 좀 합시다. 질의 능력은 그 중에서는 의원님 하시는 질의 좀 합시다. 끊어주시고요. 아니 질의하시다가 답변하라.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동규가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구속이 되었는데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까? 뇌물수수 무슨 배임 이런 혐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실무자고 우리 설계자가 우리 지사님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지사님은 아무리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아까 유동규 씨와 우리 지사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옆에 계시는 박수영 의원께서 많은 부분을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민주당 쪽에서 LH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시던데요. LH 사건과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죠. 저는 어떤 식으로 차이점을 찾느냐 하면 LCT의 경우에는 설계자를 비롯해서 조력자들이 다 구속이 되고 다 교도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금 게이트는 조력자만 구속이 되었지 설계자라고 하는 그분은 여전히 자랑을 하면서 치적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사님, 여론조사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여론조사 한번 보시죠. 국민이 생각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책임은 이재명이 개입돼 있다 61%, 이재명이 책임 있다 67.7%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검 도입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61.3%, 특검 찬성이 73%, 점점점 특검 찬성에 대해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때까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시고 나는 잘하려고 했으나 국민의 힘이 어떻고 과거의 정부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특검 받으세요. 특검 하자니까요. 특검에서 지사님이나 우리 쪽이나 탈탈 털어봅시다. 어느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문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하시고 내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더군다나 저에 관한 제가 답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답변하실 시간 드리기로 했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걸 민관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확실하게, 고액의 개발 이익을 확보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고요. 민간에 참여하는 분들이 또는 기관들, 금융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나누는지는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그들이 알려줄 리도 없고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 당사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건 세력 배제 원칙 때문에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구체적인 설계 내용은 그분들한테 묻으시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답을 하고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지금 타이머 돌리고 있으니까요. 답변 간단히 간단히 명료하게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김도읍 의원님, 박안주 의원님 잠시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시간 많이 줬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타이머 하는데 저도 지금 타이머 몇 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저도 시간 계산하고 드리니까요. 그 천화동인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권 속에 숨었고 그 중에서 SK 속에 숨었고 SK 안에서도 특정 금잔신턱이라고 하는데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었고 그들이 알려줄 이유도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유동규 얘기 자꾸 하시는데 유동규를 사장을 만들기로 했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 사장 대행 3개월인가 4개월 했고요. 그 후에 제가 사장 딴 사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마치 사실 것처럼 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자, LCT와 그 대장동을 비교하면 LCT는 분명히 국민의힘의 구청장, 국민의힘의 시장 이런 분들이 부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 원가에 팔아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1조 원 정도의 개발 이익을 100% 자기들이 가져버렸고 거기다가 부산시가 1,000억가량의 기반시설까지 대줬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하고 그건 대장동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분들이 자꾸 국정감사 때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 분명한데 작물 나눠 가진 사람이 도둑이 분명한데
시간 끌기 위해서 자꾸 그러니까 저기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 이제 마지막 정리해 주십시오. 특검에 대한 질문. 네,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서범수 의원님.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어서 정치 공세하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 다 만들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는 게 제 예. 생각입니다. 예. 자, 자, 우리 의원님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생중계로 지금 시간까지 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또 보고 계시고요. 여야 모두의 공통된 의견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거대하게 가져간 자들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